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김시은 팀장과 함께 해볼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관세가 부른 블랙 먼데이, 관심 가질 투자처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요. 지수 하락세 정도도 아니겠고요. 이거 폭락입니다. 특히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소위 역대급의 하락을 보이면서 정말 패닉셀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증시도 잘 그나마 버티다가 오늘은 그 급락하는 모습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응이 안 될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의 급락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응이라고 하시면 지금 예.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응도 어렵죠, 사실. 이제 예. 지금 폭락이 나온 게 예. 오늘 하루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기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홀딩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오늘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오늘 증시만 우리 증시만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 전체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니케이라든지 홍콩도 그렇고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패닉셀에 빠지게 되면서 대다수가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추가적인 하방이 더 나올 수가 있기는 한데 예. 다만 이전 하락만큼의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 이것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버티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 쪽에서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과연 소프트 데이터가 문제인가 혹은 하드 데이터가 망가졌는가 이거를 잘 구분을 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현재 이렇게까지 하락하게 되고 있는 부분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수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심리적인 거거든요. 소프트 맞습니다. 데이터,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들이고 아직까지 하드 데이터가 망가진 부분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이번 주에 CPI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망가지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방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죠. 반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염두해 봐야 하는 것은 CPI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코멘트, 관세에 대한 우려가 또 반영이 되면서 이번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다. 예. 이런 내용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하방은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드 데이터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부분들인데요. 그럼 과연 트럼프가 다시 한번 또 어떠한 코멘트를 내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에 대한 카드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재차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각국들이 또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의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9일이 또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네, 부과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 혹은 연기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예. 또 다시 한번 증시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미니 S&P라든지 나스닥이 약간 이제 하락세가 굉장히 컸다가 예. 지금 약간입니다. 약간 말아 올려주고 있기는 한데 네. 다만 오늘 미국 증시를 보게 되었을 때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미국 증시도 쉽지는 않겠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정도면 많이 빠졌겠지. 매수를 하는 포지션밖에 없는데 사실 숏도 있고 롱도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나왔을 때 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단기적인 해소 요인이 확인은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9일까지는 그래도 관망 심리를 하시거나 예. 혹은 내가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구간대에서 지수라든지 혹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차곡차곡 모아가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한번 다시 또 보여주시면요. 네. 지금 또 개인은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여기서 또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게 기관들의 선물 그리고 연기금들이 또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형주 단에서의 수급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대형주 혹은 지수 쪽에 대한 종목군들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현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10% 이내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네. 이 종목군들을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도 또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 마이너스 10% 이내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증시가 하락하게 되었을 때 12%의 수익만 낸다면 난 본전이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얼마 남지 않는다라면 지금 좀 정리를 어느 정도 해도 될까요? 저는 정리를 절반 정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어요.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을 지수로 투자를 하시던가 혹은 이제 조금 더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손실이 많지 않으신 분들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다 위청입니다. 니케이와 상해 종합이 6%대 내려가고요. 항생이나 대만 가권 지수는 지금 10% 안팎의 정말 대폭락입니다. 이렇게 따져보자면 오늘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덜 내린다고 볼 수가 있는 정도인데 그래도 이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 충격 속에 관망을 해봐야 되는, 홀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현금에 여유가 있다면 그 대형 종목들로 조금씩 매수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수 하락 속에 그나마 좀 덜 내리는, 그리고 이 관세 피해가 좀 덜하지 않을까 이야기되는 섹터가 이 중국 소비주가 좀 거론되기도 합니다. 중국 소비주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에서 또 예. 이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나마 견조하게 버티고 있거나 혹은 보합권 부근에 있는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면 예. 중국 관련 종목군입니다. 엔터라든지 혹은 오늘 장중에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이 예. 그래도 좀 꿈틀꿈틀 거리는 것을 보고 지난주부터 시장에서의 이제 대비처가 중국 관세 중국 관련 종목군이라든지 혹은 무형 쪽 네. 이제 관세에 의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대피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중국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라든지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분들과 성향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하락하는 종목군들을 이제 떨어지는 칸날을 잡고 싶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조금 천천히 움직이긴 하지만 다만 조금씩 묵직하게 이슈를 기다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중국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엔터라든지 카지노라든지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을 때도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그래도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동방 메디컬 같은 종목군들을 보게 되었을 때도 신규 상장 종목군이긴 한데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종목군들마다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고 하시게 되었을 때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5월 그 이상까지 연속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좀 이슈를 좀 더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중국 소비주들 역시도 함께 관심 있게 바라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뭐 다들 눈길을 두는 게 정치 테마주입니다. 오늘도 사실 상승하는 그리고 상한가 뭐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 종목들 전부 정치 테마입니다. 이것도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까? 뭐 이제 예. 소액으로는 이제 내가 도파민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접근하셔도 좋다고는 변동성이 생각을 워낙 하고 크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지금 뭐 종목군들 올라가는 종목군들 보시면 대다수가 정치 테마주이긴 합니다. 네. 이제 인맥주도 포함이 되고 있고 뭐 정책주라든지 물자리 혹은 이제 저출산이라든지 혹은 이제 지역 화폐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다만 정치 테마주가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60일간의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기에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를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러한 종목군들을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투자 전략을 세워드린다면요. 대선 20일 전까지는 투자를 자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0일 전부터는 투자를 자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A라는 인물주가 있고 B라는 인물주가 있고 C라는 인물주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의 순환매가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A가 움직였다가 쉬어갈 때 B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서요. A라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따라 타시면은 이제 머리를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종목군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쉬어갈 때 잡아가시는 겁니다. 이제 뭐 그렇게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라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관심 종목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볼까요? 저는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예. 지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내가 현금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물론 지수단을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구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좋은 구간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코덱스 200을 더 추천드려보도록 하겠는 게 ETF. 연기금 쪽에 대한 매수가 그래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예. 결국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대한 관심도가 그래도 우호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반등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코스닥이 조금 더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긴 하나 다만 전 하락장일 때는 그래도 안정적인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코덱스 200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리에서 내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시게 되었을 때 32,000원 라인대 이하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접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제가 지금 라인대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20번 나눠서 접근할 겁니다. 예. 그만큼 지금 잘게 잘게 쪼개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맨 처음에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도 예. 당장 변동성이 위로 올라갈 만한 이슈가 크게 부각되진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는 지금 추가 하방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0번 정도의 분할적인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라인 때는 매수를 해도 되지만 20번 정도는 나눠서 사야 돼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목단을 보게 되었을 때는 삼성전자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예. 이것도 비슷한 흐름들입니다. 반도체를 볼 것인가 혹은 지수를 볼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지수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코덱스 200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제 코스피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항상 삼성전자라는 종목군을 가지고 왔을 때 드리는 말씀이 55,000원 이하 라인대에서는 매수, 그리고 5만 원 이하 라인대에서는
적극적인 매수에 대한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장에서 55,000 라인대를 깨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충분히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하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 역시도 따라 올라갈 흐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역시도 분할적인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퍼센테이지보다는 상방 쪽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최근 증권가에 대한 목표 주가를 보게 되었을 때도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메모리 가격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레거시로 대표되고 있는 삼성전자는 충분히 모아갈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관심주 어떤 종목 또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좋을 종목이 SM이라는 종목인데요. 엔터. 네, 신고가 엔터. 최근에 나왔죠?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항상 이제 최근에 중국 쪽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엔터 쪽에서 중국에 대한 내용이 항상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군이 SM, 디어유, Y센터라고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SM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아티스트들 쪽에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좀 높은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내가 만약에 천천히 지수라든지 대형주를 투자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엔터 섹터는 저는 여전히 견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SM이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화장품 종목군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삐아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 이제 이 기업이 화장품 쪽에 대한 펀더멘털이라든지 혹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는 기업은 사실은 아니에요. 네. 이제 변동성을 보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오면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화장품 쪽에 대한 수출 데이터라든지 연기금 쪽에 대한 수급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요. 시장 충격은 전혀 안 받았네요. 예. 오늘도 보시면 장중에 좀 움직였습니다. 예, 예. 그만큼 지금 수급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이 종목은 이제 내가 천천히 모아가겠다의 관점은 아니고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 종목군 중 하나이지 않을까 또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 전해주신 김시현 팀장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